자, 오프닝 벨 라이브 바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1.9% 마이너스 2,500선 깨진 채로 시작합니다. 2,496에서 스타트를 끊고 있고요. 코스닥은 1.6% 마이너스 700선이 깨진 695에서 시작합니다. 자, 두 분께 한번 이야기 들어봐야죠. 차원 본부장님, 김장근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장 전략 짧게만 들어본다면 김장근 본부장님. 네, 일단 시그널은 충분했고요. 주가는 빠졌고, 근데 우려의 확산 여지는 아직 남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유동성 측면에 9월보다는 10월이 그나마 나을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기술적 차트적으로 바닥에 어떻게 잡을 수 있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상승 반동폭에 대해서 저는 낙관하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저점인 거는 뭐 대충 알겠지만 그거를 서둘러서 쇼핑하기는 좀 이르고 차트 쪽으로 봤을 때 저점인지 확신 못합니다. 확신을 못 하겠다. 알겠습니다. 보노님은요? 네, 저는 똑같습니다. 네, 계속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B컷만 안 나오면은 저는 전략 수정 없이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저의 생각과 동의를 하시면 같이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저의 생각과 반대이시면 뭐 인버스 사시면 되니까 각자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시장이 참 미국 때려 맞을 때마다 계속 좀 때려 맞습니다. 오늘도 저도 지난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 보면서 이렇게 빠질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장이 빼려고 그냥 아예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빼려고 마음 먹은 거를 어떻게 돌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한 3% 내외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67,000원까지 내려갔고요. 하이닉스는 4,500원 떨어져서 151,900원, 여기도 2.9% 마이너스입니다. LG엔솔 오늘 배터리도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1.8% 마이너스 388,000원, 그리고 현대차도 0.7% 마이너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 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KB금융만 강보합권에서 좀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여기도 2% 마이너스, 밸류업인 현대차, 신한지주, 뭐 삼성물산,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메리츠 여기도 1% 넘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도 분위기는 그닥 다르지는 않은데요. HLB만 1.8% 오르고 나머지는 다 하락입니다. 알테오젠 3% 마이너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1.2% 내외로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삼천당제약도 2.8% 마이너스, 리노공업 3%,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흡프스프, 테크윙, 원익 IPS 등등 이런 종목도 2%에서 한 4%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J ENM이 강보합권이고요. HLB 생명과학이 2.3%. 이 정도로 VT가 4% 플러스로 조금 버텨주네요. 화장품이 지난주도 그렇고 조금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노님 눈에 띄는 종목들, 섹터들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전일 시간에서 강했었던 뭐 특정한 이슈가 있는 쪽이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안 쪽이나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품절주 중심으로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뭐 시장이 좀 안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왕고래 쪽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화성밸브가 지금 8%대 급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뭐 대왕고래, 뭐 이런 쪽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화장품 쪽도 뭐 일부 종목은 올라가는데 사실 뭐 전반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뭐 이제 특정 종목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주말에 신문에는 좀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뭐 CDMO 관련된 위탁 생산하는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은 얘기들은 나왔는데 뭐 그게 이제 다 이런 시장에서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워낙 조금 한 종목밖에 안 올라갑니다. 도합 240 종목 올라가고 시간에 올라간 것들, 그다음에 이제 품절주들 하면 한 3분의 1이 또 빠져요. 그렇게 네. 빼면은 뭐 이제 큰 움직임은 없는 약간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HLB 그룹주들이 조금 뭐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근 본부장님도 눈에 띄는 특징점 혹은 섹터 혹은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그게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것인가, 부러지고 나서 나설 것인가. 그거 하기 전에 사실은 지난 2주간을 돌이켜볼 필요는 있다. 2주 동안에 복귀를 해봐야 아침에 된다. 바쁘니까 네. 그 할 시간이 있거나 여유가 생기면 말씀드리고요. 아니면 뭐 부러지고 나서 나설 것인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것인지 판단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런 장에서는 일단 가장 큰 안 좋은 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 이익에 대한 전망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비록 5% 10%. 오늘은 저기 그 KB에서도 꺾었거든요. 9.7조로. 이제 그러면 이제 컨센서스가 낮아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오늘 다 증권사 30개가 다 쏟아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네. 세네 군데 나왔으니까 그거를 흡수하는데 시간이 다 끝날 때까지 주가가 안 가느냐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시간이 그런 걸 흡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아마도 그 뭐랄까 마이크론 실적 나오기 전에 업데이트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마이크론 실적까지 보고 하자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9월 27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쪽 전후까지의 어떤 흐름에 이게 흡수하는 그 시장에서의 그런 그 여력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게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종목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네. 이게 자리를 잡아야지 다른 것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아니더라도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수급 한번 봐주실까요? 외국인이 한 750억 팔고 기관이 한 200억 팔고 거래소에서는 그렇고요. 코스닥에서는 순매수가 좀 잡히고 있습니다. 466억, 74억 이렇게 사고 있고 선물에서는 또 반대로 또 외국인이 1,400억 팔고 기관이 1,500억 사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지수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거래량이 뭐 엄청 터진 건 아니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는 거고 거래대금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떨어지면 사야 되는데 지금 뭔가 좀 불안하니까 조금 던지는 사람은 조금 있는데 그거를 받아줄 주체가 없으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이 되돌아 갈 때쯤에 이미 꽤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제적인 의사결정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항상 떨어졌을 때는 의견이 많이 나뉩니다. 네. 뭐 지금 뭐 어떻게 사냐 아니면 지금이 기회다 그건데 그건 이제 각자가 잘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반도체가 어차피 없으면 지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 왔었기 때문에 맞잖아요. 기술주 빠지니까 지금 지수 완전 박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보셨으면은 이제 매도를 하셨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반도체를 아직까지는 더 룸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외국인은 지금 그거에 동조를 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고용 데이터가 모르겠어요. 저는 장기 실업률이 전혀 변화가 없어서 이게 그렇게까지 진짜 위기인가. 물론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꽤 늘어나긴 했어요. 4.2를 제외하고 단기적으로는 한 10%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더 가속화가 되면 침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크게 없었다. 이거 저번 달에도 그렇고 이번 달에도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만 뭔가 고용이 뒤바뀌는 상황만 나오면 이거 침체에 뭐 언제 그랬냐는지 또 뒤바뀔 거예요.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제 월가나 이렇게 바로 뒤집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계속 기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뭐 이거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니까 뭐 안 맞으시면은 굳이 그거에 동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나가고 나면 지금 여기가 PBR 0.91배 수준에서 0.9 왔다 갔다 하고 거의 0.9에 기반이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계속 떨어진다고 쳐도 분할 매수하면 0.8x나 0.90 이쪽으로 귀결이 돼요. 수렴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매집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수익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문제인 거지 사실 뭐 매수하는 구간에서는 나쁜 구간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계열만 이전부터 이제 말씀드린 시계열만 너무 짧게 안 잡고 보시면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장에서 사자마자 수익을 보시려는 생각을 가지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양지사나 이런 거 사야죠. 그런 걸로 하시는 게 맞고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이제 12월 정도까지 바라보시고 이러한 저점 매수를 하는 거에 동의를 하시면 같이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시면 그냥 현금 보유하시고 그냥 버티시면 되는 거죠. 굳이 뭐 제가 이제 뭐 등 떠밀어서 사세요 이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각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3% 급락해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도 좀 마이너스 크게 담기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게 친다면 우리나라가 좀 양호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니케이나 나스닥 올라간 거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떨어지는 것도 과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HLB랑 한국가스공사, 셀루메드 뭐 요런 종목들, HLB 빼고 뭐 좀 테마적인 종목들만 몇 개만 지금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그 테마적으로 살아남는 애들의 숫자도 확연하게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수급이 좀 많이 말라간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를 하는 그 인원 자체가 별로 그렇게 거래량도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네요. 그러니까 테마도 고르기 힘들고, 그렇다고 그 마냥 100% 다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장투나 같이 투자하자니 그런 종목들이 지금 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 이래서 조금 손을 놓고 홀드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지 않나. 9월 중순 벌써 지나가고 있는데, 요번 주 지나가면 또 추석이고, 추석 오면은 이제 10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김정일 본부장님이 아까 10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을 벌써 쳐다보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상승 종목 100개, 하락 종목 800개,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 200개, 하락 종목 1300개 이상, 이렇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을 잡고 나서 시장을 좀 더 자세하게 시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김정은 본부장님 아까 준비하신 자료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해보면서 지난 2주간을 복기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못 잡으시나 보다. 아니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띄워 주실 아, 겁니다. 그래요? 시간이 걸리니까. 네, 페이지 6페이지에 네. 하락 시그널은 수차례 나왔었습니다. 국채 수익률 역전의 정상화 조짐이 보였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정 하향 리포트 가능성이 커졌었고, 마이크론이 지속적으로 시장 대비 언더퍼폼했고, 넷앱 같은 업체들이 좀 신경 쓰이는 코멘트를 지지난주 목요일 날 했었죠. 이런 것들이 하락 시그널의 전조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보시면은 그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격차가 7월 말에는 격차가 역전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게 무려 23bp 정도였습니다. 네. 그 당시가 올해 2,770이었죠. 그렇죠? 그 당시 냈고, 그다음 8월 2일 날, 8월 5일 날 일본에서 난리 나고 미국이 난리 나가지고 꼬꾸라진 거 아니겠어요? 네. 초반에는 그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그보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게 가중된 게 더 하루 이틀에 급락을 많이 초래했던 게 8월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8월 초반 지나고 나서 8월 중반까지는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격차의 정상화는 그렇게 큰 조짐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아까 23bp에서 17pbp 정도로 줄어들었고, 물론 장은 조금 좀 이렇게 반등했다가 2,380까지 내려갔다가 2,600까지 올라가다가 700까지 가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허드를 당한 게 8월 중순으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급전직한 것이 8월 23일인데 10년물, 2년물 국채 수익률 역전이 그 역전의 정상화가 의미 있게 떨어진 것이 이제 그 전에 23bp였잖아요. 17bp 하다가 10bp로 두 자릿수, 한 자릿수 내려가려고 한 것이 8월 23일이었습니다. 8월 23일 그때 우리가 코스피가 2,700이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택도 없는 거였죠. 그리고 지난주에 난리 났을 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년하고 2년물 차이가 역전이 정상화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일단 경기 침체를 야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 뒤에 2개월에서 6개월 뒤에 뭐 2개월,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야기되고 경기 금리 인하를 막 하면서 그걸 다시 경기를 되살린 경우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경기 침체 시작 자체는 지난 한 3번 정도, 4번 정도가 코로나 말고도 한 3번 정도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 주가는 힘을 못 받는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것이 여실히 지지난주 한 2주 상에, 특히 2주 상에 8월 중반 이후부터 8월 20일자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주에 급전직화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역전이 정상화돼서 지금 6bp로 정상화됐습니다.
정상화라는 게 좋은 얘기가 아니죠.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정상화 됐다가 다시 빠지고 뭐 왔다 갔다 할 텐데 일단 이 흐름이 계속되면은 이 역전이 된 상태에서 즉 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다. 우리 50bp, 25bp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주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시장에서는 50bp의 가능성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달이 아닐 뿐이고 9월이 32%고 11월인가 12월 달에는 50bp 이상 한다는 확률을 60% 후반대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50bp를 하기를 기대하고 불가피하든 뭐하든 간에 해줘. 나 그래서 살아날 수 있어. 이런 식의 콜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과연 9월 달 못한 걸 11월 달 가서 정치적인 상황에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반영한 것이 금리 인하는 빠르게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역전이 정상화된 거고 역전이 정상화되면은 N 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다시 나올 겁니다. 지금이 안 나와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N 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반적으로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시그널이 나왔었고요. 두 번째 아까 그 이익에 대한 전망은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목요일 날 삼성전자 그 실적 얘기했잖아요. 10조 3천억.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KBS 나온 게 9조 7천억입니다. 근데 한 번 언이 꺾이면은 여간에서 이게 다시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삼성은 HBM의 비중이 삼성 하이닉스보다 적죠. 네.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 3분기, 4분기 실적이 확 바뀔 트렌드가 바뀔 수는 없고 아마 가장 좋은 케이스는 그래 올해 1분기, 3분기, 4분기 넘어가더라도 내년도 HBM이 삼성전자가 잘 될 수 있어라는 기대가 커야 되는데 그거는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외사의 리포트건 국내의 리포트건 똑같이 PC하고 스마트폰의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그 전망을 이제서야 이제는 후행 내지는 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삼성이 먼저 맞고 하지만 하이닉스 역시 비슷하게 내려가는 거죠. 금요일 날 DB금융도 11조 1천억 정도로 이익의 전망치가 낮은 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는 걸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시츄에이션이 있고요. 질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계속 좀 하향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게 볼륨이 준다는 거예요? 피가 준다는 거예요? 피가 준다는 거예요. 피가 준다는 겁니다. 피가 준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수요가 탄탄했다고 원래부터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얘네들이 그 가동률이 100% 가동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HBM만 그렇게 하고 근데 이쪽에 수요가 빨리 안 올라오는 거고 빨리 안 오는 거에 대한 이유를 지금 찾는 것 중에 하나가 휴대폰은 중국이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저가 제품 신제품 내놨습니다 불구하고 그거를 할인해서 팔거나 여러 가지 하는데 네. 그럼 기저 수요가 세지 않다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코파일럿 PC 포함해서 애플의 뭐 제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이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건 참 맞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에 사람을 끌어들일 정도로 그 AI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수요가 실질적인 반도체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리얼리티 책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이 물론 모르죠. 이게 한 3개월, 6개월 뒤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측면에서 이제 9월 들어오면서 정확히는 8월 중순부터 그런 조짐이 보인 게 실적 전망에서 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전망은 9월인데 9월은 모르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쪽팔리기도 하고 확 늦어갖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마이크론은 실적으로 찍혀서 9월 27일 날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 말 못 믿겠고 들어봐. 엔비디아, HBM 적은 업체. 그러면 넌 HBM으로 가는 업체. 삼성 마이크론 얘기는 9월 27일 듣자. 이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높일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좀 줄어들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애널리스트들을 못 믿겠으니까 9월 말에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한번 분위기를 확인하자라는 그런 심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연시키죠. 그거에 대한 판단을 최소한 좋게 하더라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야, 이거 틀렸어. 9월 27일까지 뭘 기다려. 지금 너무 빠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내 말은 그런 판단을 긍정적인 전향적으로 할 사람보다는 좀 최소한 지켜보거나 리트리트 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 이쪽의 이슈라는 얘기고 그런 거는 이제 8월 중순부터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건 심플리 엔비디아 주가가 안 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 주가하고 약간의 디커플링된 요소가 우리가 어텐션을 더 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도 아까 뉴스에 나왔는데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게 워낙 장이라다 보니까 제가 굳이 어텐션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없었는데 중국의 디램 물량 공세 심상치 않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저는 30%만 동의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D램에서 뭔가 해보려고 장비들을 많이 구입한 건 맞아요. 그래서 많이 구입한 장비를 눌릴 수는 없다 보니까 저가로 해가지고 제품을 팔아 제낄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오늘 외신에도 나왔는데요. 그건 제가 30%만 믿습니다. 30% 믿는다는 얘기는 수율이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슈는 시장에서의 센티멘트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지나보고 또 3개월 지나보면 별거 아니었을 수 있는데 센티먼트는 더럽게 안 좋은 시츄에이션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건 APM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단 실적 9월 27일 또는 10월 달에 업데이트된 실적 전망에 투자 심리를 계속 억누를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안 좋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의 일단 저번에 말씀드린 뭐 이게 있었잖아요.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얘기할 때 코스피 전망할 때 이거는 저 기분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저는 그 IT나 반도체 중심으로 언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많이 빠지면 언더에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만큼 많이 빠지냐는 것은 좀 지켜봐야 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 조금 요거 뺀 거는요. 이거는 이겁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전 75bp 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시추시 보니까 100bp는 기본인 것 같고 125bp의 가능성도 내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이 좀 줄어들면서도 경기가 괜찮다는 거가 확인될 때까지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상단은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투세 폐지 없고 그다음에 막판에 배드캅, 굿캅 그 얘기 갖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기는 거기에 베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가능성을 제로로 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연기까지도 부담한 상황에서는 위에 업사이드는 분명히 제한이 된다. 밑에 바텀은 뭐 제가 틀리기 바랍니다. 다 틀기 바라고 오늘이 바닥이도 바라지만은 하여튼 잡고 나서 올라가는 속도는 일단 IT 반도체에서는 저는 일단 9월달 10월 초까지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도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는데 시장은 뭐 그게 크게 변화 없습니다. 코스피가 1.4% 마이너스,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 하락폭 조금 줄입니다. 0.95% 마이너스 699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뭐 특징주로는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 하회 전망에 급락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까 김정일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스마트폰과 PC 판매 부진 등 D램 수요 회복이 늦어질 것이다. KB가 목표 주가를 3전을 95,000원으로 하향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보누님 어떻게 네. 준비하신 자료 한번 가볼까요? 전 그 전에 네. 최근에 이제 그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하는데 뭐 지금 의미 있나요? 다 떨어졌는데 떨어지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뭐 13만 원 뭐 엄청나게 크게 불러놓고 떨어져서 하는 거는 저는 그건 크게 의미 없다라고 봅니다. 네, 전 그건 크게 의미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뭐 요번 7월부터 해서 지금 88,000원에서 67,000원 떨어졌는데 지금 떨고는 뭐예요? 그건 전혀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JP모건이나 UBS 같은 경우도 올렸다가 좀 떨구고 하는데 요거 상황 좋아지면 또 바로 상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거보다는 그냥 묵직하게 반도체에 대한 AI 사이클을 봤을 때 이쪽 산업이 커질지 안 커질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지. 그거 해서 되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수요가 더 늘어나게 되면 지금이 저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단타를 칠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당연히 잡으면 안 되죠.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큰 기준은 절대적으로 좀 우리가 절대 가격으로 봤을 때 PBR 기준점이나 그런 것들 우리가 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내려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부터 포트를 짜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때 싫어했지만 제가 고가권에서 포트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너는 도대체 언제 돈 벌냐 그러냐 이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좀 지수가 많이 내려오거나 좀 가격적인 매력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저 그때는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때 매수해서 시간만 태우면 거의 다 돈을 벌어요. 벌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저에 대한 생각이 당연히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지금 이 가격에서 판들 뭐 의미 있겠습니까?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다 팔아야 된다고 제가
지수 위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서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들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시장 부서진다고 얘기 드렸고, 제가 그 얘기 드렸잖아요. 엔비디아랑 뭐 미국의 기술주들 대표주들 무너지면 우리나라 지수 안 무너지는데 그거에서 확신하실 수 있는지 제가 여러 번 질문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해답을 이미 다 찾으셨을 거예요. 그 높은 위치에서 그게 제가 질문 드렸을 때가 2,800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정리를 했을 거고, 지금 이제 줍줍 기회예요. 주변에서 주식 안 하던 사람들도 요즘에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예요. 지금 가격도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단기간에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화가 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2,500이 깨져가는데 이거 주변에서 안 사고 싶으시겠어요? 질문 네. 있어요. 네. 그러면 저도 그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네. 뭐 싸다고는 생각은 해요. 한 번 더 룸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결국 이게 타이밍 싸움이잖아요. 타이밍 예를 싸움 들어서 중요하죠. 네.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완전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전기차 갈 때 사실은 그때 전기차로 다 전환되는 줄 알고 LG엔솔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전기차 포드도 그렇고 전기차에 합작하면서 엄청 투자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SK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드랑 서로 이거 책임 안 지려고 완전 법적 그런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네.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될 것 같지만 결국 저는 2차 전지주들이 오른다고 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됐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근데 저는 전고점 가기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물론 저점인 건 알지만 그렇게 지금 이거를 잡았을 때 만약에 이게 시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면, 수익이 나는 데까지, 그러면은 타이밍상 지금 굳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치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얘네가 못 올라가면 지수 못 올라가요. 어떤 게 올라갈까요? 어떤 걸로 지금 트릭으로 올라갈까요? 지금 2차 전지 물론 연기금 외국인이 8월 9월 달 제일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분명 수급이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전처럼 랠리 나올까요? 그 시체들 다 치울 수 있어요. 전 절대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걔네도 올라가다가 어느 일정 부분에서 끝날 거예요. 그럼 그나마 바이오인데 바이오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얘네들이 올라가 봐야 얼마나 지수를 더 올리겠어요. 결국에는 지수를 올리려면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반도체를 끼고 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못 끼면 어차피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갖고 있어요? 현금 갖고 있다가 나중에 정말 이제 바닥이라고 얘기 나올 때 그럴 때 사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보노님은 이제 반도체가 뭐 적어도 올해 안에,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 안에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사실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꺾이고 있는 듯한 그런 뭐 데이터나 이야기들이 좀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KB에서도 하향 조정했는데, 사실 저도 늦게 후행적으로 그렇게 액션 취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괘씸하기도 하고, 이미 벌써 주가 다 반영됐는데. 근데 그렇게 투심이 잡혀버리면 걔네들이 어쨌든 시그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투심이 잡혀버리거나 반도체 사이클이 끝났다는 JP모건의 그런 뭐 보고서나, 혹은 엔비디아가 맥을 못 추고 전고점을 다시 못 돌파한다거나, 아니면 애플이 AI 인텔리전스를 얘기를 했는데도 생각보다 이게 시원치 않거나, 이런 모멘텀들이 어떤 모멘텀이 나와도 살짝 약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어서 뭐를 기점으로 반도체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일단은 그 회사들이 괜히 가이던스를 어쨌든 높이서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가이던스가 요번 분기 실적들보다는 대부분이 높잖아요. 그러면 성장은 나온다고 보는 거고, 성장률 자체는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예요. AI 산업이 발전을 하고 관련된 부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품단은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써보니 AI 쪽은 더 확산이 되면 확산이 됐지 안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처음에 요 3% 그 이제 고정으로 나올 때 말고 주에 한 번씩 아주 조금씩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유튜브로 검색을 한다, 그리고 뭐 이제 SNS로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 속으로 좀 코웃음 쳤어요. 네이버 안 하고 그걸 한다고?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그걸 왜 늦게 했냐면 저는 SNS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되게 늦게 온 거예요. 아 진짜 그런다고? 근데 제가 요즘에 그거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먼저 치고 있고 그 다음에 GPT에 먼저 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GPT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써보면 정말 엄청나게 쓰게 될 텐데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텍스트만 하더라도 그냥 검색하는 거에서 10배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다 많이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지금은 안 쓰고 있으니까 무료 버전이라도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게 확실히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수요는 지금보다는 높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산업이 성장을 하니까. 산업이 좋아지면 거기 안에서 당연히 안에 있는 쪽은 전 좋아진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시적으로 항상 말씀드릴 때 그런 식으로 조선업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이 커져야지 그 안에서 이 기업들이 재미를 보는 거지 외형 자체가 재현이 되어 있는 쪽에서는 무슨 재미를 보겠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웰이라든지 아예 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엔비디아에서 블랙웰이 4분기에 출시가 되고 그게 만약에 대박이 난다고 한다면 엔비디아가 안 갈까요?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 아 뭐야 고점론이 아니었네. 지금이라도 또 이렇게 기술주로 역시 기술주였어. 분명 보세요. 몇 달 뒤에 그런 기사 나올 수 있어요. 엔비디아가 좋아지면 분명 그 얘기 나옵니다. 아 그때가 저점이었네. 이 기사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이나 지금 이 부분들이 되게 후행으로 나오잖아요. 이미 다 떨어지고 나서 지금 경기 침체인데요 하면 그거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알아요. 그거를 이미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딱 12월에 무조건 오른다라고 확신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 구간부터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해오던 0.91부터 이제 조금 더 빠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0.9선 혹은 그 밑으로 맞춰놓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대형주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저는 상위권에서는 포트 늘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포트 하지 말고 현금으로 계속 갖고 있어라. 왜? 우리가 지금은 언제든지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세게 눌렸을 때 이제 대형주를 하고 그것도 현금화를 다 하거나 아니면 지수 ETF로 그런 괴리율을 많이 좁혀놨잖아요. 그럼 현금이 많이 있는 현 시점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주면 당연히 주워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예요. 이럴 때도 안 줄 거면 그 위에서 현금 왜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떨어질 때부터 사서 들어가려고 현금을 갖고 있는 거지. 아니 그렇게 위에서도 안 사고 아래에서도 안 살 거면 현금 그냥 빼놓고 채권으로 돌리거나 RP로 묶어놓는 게 낫죠. 그럼 3%는 나오잖아요. 그럼 뭐하러 갖고 있어요 현금을. 저는 현금은 이럴 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욕하고 남들이 공포여서 손이 안 나갈 때 그럴 때가 저는 기회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계속 쌓아 나가면 나중에 지나면 분명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500선에서도 요 밑에서 더 떨어지는 거 감안하고 사더라도 요때 못 사면 사실 우리나라 전환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수가 지금 이렇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했는데 지수가 2500선 위로도 못 간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왜 합니까? 미국 주식 해야죠. 당연히 다 팔고 미국 주식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뭐 인도를 하거나 뭐 요즘에 또 제가 아프리카 얘기했는데 아프리카도 엄청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는 게 맞죠. 아니 올라갈 룸이 없는데 뭐하러 해요? 그렇잖아요. 올라갈 룸이 없으면 내가 돈을 넣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룸이 없는데 왜 갖고 있습니까? 다 팔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브리핑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저런 컨텐츠나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매니저분들 뭐 애널리스트분들 얘기를 하면은 사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에는 100%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이 방향이 비슷하더라도 디테일이 좀 다르고 방향 자체가 아예 다른 분들도 있고 섹터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현금 보유량과 뭐 여러 가지가 정말 이렇게 다른 시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8월에 그거를 미리 좀 얻어맞았다고 생각해서 9월은 좀 나을까 했는데 9월에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한 것 같긴 합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떻게 10월 되면은 조금 이런 답답한 그런 시장 이런 게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유동성 측면에서 정부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9월보다는 10월이 낫다고 보는 견해가 생길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 견해가 많이 생기면은 지금보다는 낫겠죠. 그리고 아까 실적에 대한 것도 확인이 좀 되고 나면은 네. 조금 지금과 같은 것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한 0.5% 정도로 방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우리한테 달려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고용 보고서 나오고 나서 네, 나스닥이 2% 넘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드려야 될까? 편하게. 빼려고 일부러 뺀다는 느낌이 좀 강한데.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네. 그냥 그 시장에서는 50bp 빨리 해라 이미 늦었다. 그쵸. 그렇게 얘기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어. 50bp의 컨센서스가 높아질 때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25bp 간다니까 내려가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50bp를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그 주가 움직이는. 제 질문이 그거였는데 같은 맥락으로. 네네. 그러니까 50bp 해달라고 시장이 데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포착이 주가 흐름에서 그렇게 보시는 분이 저만 있겠습니까? 왜냐면 비슷해 보이죠. 처음에 고용 보고서 딱 나오고 나서는 네. 사실은 요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나스닥이 2% 넘게 떨구니까 네. 이거 뭐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구차하기는 하지만 세부 지표가 뭐 이전 달 거, 전전 달 거가 하향 조정됐고 뭐 전반적으로 안 좋고 이런 걸 갖다 붙이는데 결국 뺄라고 뺐구나. 그러니까 이게 50bp 해달라고 안 그러면 시장 죽는다고 지금 데모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적인 거는 저도 뭐 보니까 똑같이 보겠죠. 이제 근데 그것이 핵심으로 드라이브로 주가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그러니까 드라이브 다운이 되든 드라이브 네. 업이 되든 나중에 9월 18일 FOMC에서 일단 25bp를 하더라도 어떤 스탠스를 보여주냐에 다르잖아요. 지금 FOMC에서는 25bp가 주종이고, 근데 50bp는 아닌데, 그때 가서 11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50bp 할 수도 있다는 그 플렉시블한 거를 보여준다면 오히려 FOMC가 만약에 9월 달에 25bp가 확정적인 액션이 이루어지더라도 네. 그때쯤에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다면은 7월 달, 11월 달에 50bp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러면 그저께 스파팅 된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모양새는 그럴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그렇게 해서 시장이 해석한다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18일까지는 이제 열 하루가 남았는데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봤을 때는 이번 주 수요일 날 CPI 넘버 나오는 게 그래서 원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중요할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나라 시간은 목요일 날 아침에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은 정책적으로 FOMC가 진짜 50bp를 11월 달에 할 것처럼 열어줄지 아니면 걔네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 채권 발행, 단기 채권 발행이나 이런 거를 4분기 10월 달, 첫 달부터 엄청나게 해대가지고 경기에 대한 좀 마사지를 그 앨런 장관이 재무부에서 나올 수 있을지도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8월 CPI 나오는 9월 11일 날, 네. 그 보고, 그런 액션이 나올지도 모른다. 좋은 얘기죠, 주가에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도 가질 수도 있고, 그때 가서 그거를, 확대할 수도 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보다 9월 말보다 10월이 좋다고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빼놓고 얘기하면은 네. 유동성인 측면에서 그런 것이 구체화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게 일부가 아니고 컨센서스 비슷하게 된다면은 실제 이제 9월 달에 18일 날 25bp 자체는 별 안 중요한 시기가 곧 올 수도 있죠. 그건 wait and watch다라고. 김장현 본부장님은 그럼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시장은 훨씬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혹은 대선이라는 변수가 있기 훨씬이라는 때문에 개념이나 훨씬 영어 단어가 좀 헷갈리니까 by far냐 보면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더 좋을 것 같냐? 그건 모르겠고. 근데 주가가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절대적으로. 아까 0.8 그렇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이상적인 판단하면은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는 게 당연해요. 근데 문제는 이성적인 판단에서 주가가 있지가 않고 언더하거나 오버해서 있는 경우가 꽤 오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오래 있다 보면 올라갈 모멘텀이 세야지 엄청나게 좋은데 엄청나게 좋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이 4분기 실적 11월 블랙웰이 갑자기 기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펀더멘털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거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는커녕 경기가 GDP 그로스가 3분기도 2.5네. 네. 그래갖고 레거시 어쩌고저쩌고 개지를 하려는데 그게 잠깐 9월달에 그런 거지 10월부터 달라져. 플러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애플의 뭐였죠? 그 애플 인텔리전스 이게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게 언제라 그랬습니까?
그 AI 제대로 되는 건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그거를 뭐 반응을 보고 11월 들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4분기 중반쯤 들어가는 시점에 전망이 바뀌면은 그러면 이게 모든 게 짝짝짝 많아지면은 많이 빠진 만큼 반등이 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지켜보자, 좀 지켜보자, 뭐 그런 의미인 거죠. 알겠습니다. 시나리오 내러티브는 그렇게 갖다 붙이면 가능합니다. 아, 진짜 눈치라는 게 디폴트로 탑재되지 않으면은 약간 많이 손해 볼 것 같은 게 국장인 것 같습니다. 자, 보노님도 내일 10일 오늘 새벽이네요. 애플? 네, 오늘입니다. 맞아요. 오늘입니다. 대선 토론은 몇 시죠? 내일이죠. 내일 저녁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 걔네는 하루 아침. 땡겼어요. 그러니까 애플이 애플은 그 땡겼어요. 대선이랑 겹쳐서 하루를 땡긴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일정이 원래는 10일이었는데 9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오늘? 오늘 밤에. 오늘 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내일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쵸, 내일 영향을 대선은 미치는 11일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영향을 모레 미치는 영향을 거고 미치는 거고. CPI는 수요일이기 때문에 CPI는 목요일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루씩 뒤로. 애플 그다음에 대선 대선 토론, 그다음에 CPI까지 CPI. 계속 화수목요일에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일정 혹시 가져오신 거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면은 구두로 해도 되고. 일정 있어요? PPT를 안 해야 돼. 까먹었어. 말로 해주세요. 그 요거 아, 네. 어쨌든 그게 거의 다야. 그래요? 아, 뭐 그렇긴 해요. 다른 건 애플 없어. 대선 토론 CPI. 그다음에 네. PPI니까. 아 네, 제가 금방 보고 읽어드릴게요. 오케이. 네,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시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9일 오늘 9일이니까 원래 애플은 10일 새벽 2시였거든요. 네, 맞아요. 조금 밀려서 뭐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네. 어쨌든 하루 땡겨졌다. 네, 하루 땡겨서 시간 똑같지 않아요? 오늘 저녁. 네, 오늘 밤에 어. 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 아침이면 10시 정도 되겠지. 그래요. 네, 오늘 일정은 그 한국과 체코의 외교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GDP 오늘 8시 50분에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 8월께 미국이 공공식 공공분에 나와요. 그다음 3개월물이랑 6개월물 GDP 입찰 나오고요. 그다음 애틀랜타 GDP 나오는데 일단 예상치는 2.1입니다. 그래서 그거 또 보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작 기계 전시회를 하는데 요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참석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9월 10일 내일에 금통위 의사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버 보안 서밋 개최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선 후보 TV 토론이 화요일에 있고요. 수요일에는 이제 중국의 수출 수입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실업률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CPI 나오고 새벽 2시에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베테랑 2 나오니까 영화 좋아하시면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게 좀 지나가면서 수급의 변화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 기본적으로 목요일까지는 수급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ECB 통화정책회의 있어요. 지금 이제 달러가 어제 기준으로 보면 패드워치가 베이비컷이 70%, 빅컷이 30%인데 어쨌든 세게 떨어지면 캐리 트레이드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ECB도 영향 좀 미치겠죠. 그다음에 세계곡물 수급 전망 나오니까 그거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이것도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새벽 5시 반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에스모가 열리죠. 17일까지 열리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 오늘 바이오 쪽 강한데 이벤트가 꽤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수출 물가지수, 수입 물가지수 나오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23시에 나오니까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요거에다가 다음 주까지 좀 중요한 게 다음 주에 우리나라가 16일부터 월화수 쉬잖아요. 18일까지 네. 월화수 쉬고 쉬는 동안에 미국의 FOMC가 17일에 있어요. 화요일에. 그리고 19일에 VOJ가 있기 때문에 그 목요일에 더블 카운트 환율과 연관되어 있는 게 두 개가 동시에 반영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VOE까지 있어가지고 VOJ, VOE까지 통화정책회의가 두 개나 있다. BOJ, 네, BOJ도 있고 BOE도 있고. BOE도 네,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네. 19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또 일정을 알아봤습니다. 이따가 뭐 저 클로징 벨 할 때는 PPT 네, 들고 올 거예요. 예. 들고 올 거니까 한번 그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 우리장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약간 미국장, 그러니까
딴 나라 장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맞춰가려는 것 같아서 미국 장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딱 개장하자마자 일단 떨구고 나서 이게 맞나 아닌가 저 사람은 사나 요거는 올라가야 되나 눈치 보고 그거 올리면 아 여긴가 보다 이러면서 요로 가가지고 또 여기 오르고. 손가락 운동 좋았어요. 손가락 운동, 그 다음에 하트 운동, 브레인 운동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손가락이고, 어떤 하트고, 어떤 그러니까 브레인이고. 자생력 있게 자기가 어떤 걸 주도적으로 딱 이렇게 요건 가야 돼. 저건 너무 과해. 저건 빼면 안 돼. 저건 내려야 돼. 이게 아니라 저쪽 떨어졌는데 요거 요렇게 내려가는 게 맞지? 요 정도 내리면 맞지? 약간 이런 동의를 구하는 듯한 그런 한국 느낌이 마켓이 크지가 않아요. 너무 눈에 크다고 생각하면 안 돼.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보시면 미국장에서 수익 편하게 봅니다. 네. 헬게이트 통과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시장이 여러 가지 봐야 되는 쪽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시다가 해외장 하시면 굉장히 갑자기 이게 라꾸라꾸도 아니다. 그냥 예비군 가서 누워 있다가 에이스 침대에 누워 있는 그런 기분 드실 거예요. 물론 거기도 떨굴 때는 확실하게 떨궈요. 대신에 떨어질 때는 펀더적인 부분에서 박살날 때만 떨어지지 막 이상하게 수급적으로 떨어지진 잘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하시다가 걸로 가시면 굉장히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난이도가 높은 거고 우리나라에서 잘하면 어디 가서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다. 주말 동안에 그거 보셨어요? CBS에서 그 이소영 의원이랑 진성준 의원 같이 그거 금투세 얘기하는 거? 아니요.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그냥 왜 보기 이렇게 질색? 싫었어요. 아니 근데 이소영 의원이 거기서 엄청 핫하게 떠올랐어요. 이소영 의원이 말을 워낙 잘하잖아요. 김현장 출신이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클로징벨이나 우리 3프로의 이소영 의원을 한번 초대해달라는 그런 댓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한테 갈 때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데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목소리를 좀 여러 창구에서 많이 왜냐면 이걸 참여하는 사람이 CBS 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니까. 그쵸, 예. 뭐 세금 걷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런 뭐 이거 얘기해서 뭐 합니까 지금 뭐 입만 아프지 몇 번째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게. 어쨌든 그래서 이소영 의원 한번 3프로 나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9시 47분 지나가고 있는데 보로님 오늘 신문 안 하셔도 되겠어요? 아니면 네, 어떻게? 뭐 신문 안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되고. 네, 일단은 좀 화장품이나 이런 쪽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 확실히 수급이 2차전지 쪽이 좀 뒷받침이 되니까 2차전지 쪽도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LG 엔솔이 1.5%, 에코프로버티 2.8%, 포스코 인터내셔널 1.4%. 물론 여기는 대왕구래도 좀 엮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연기금이랑 외국인이 좀 많이 담고 있으니까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화장품 나쁘지 않죠.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실리콘2 그다음에 아까 한국 화장품 제조 약간 이런 것도 움직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쨌든 화장품 쪽도 좀 일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쪽도 좀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뭔가 조금 개선이 되는 듯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지수가 돌아오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만약에 오늘같이 이렇게 2% 떨어질 때 외국인 막 5천억 던지고 시작하고 이게 막 1조까지 확대가 되면 와 이거 진짜 끝나지 않았나 보다 해서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이게 뭐 그래 뭐 이제 다음 FOMC까지 버티면 될 거야 하면서 이제 뭐 분할 매수 하시는 사람들도 저는 꽤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미니 나스닥과 S&P도 양전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투심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고, 대장에서 이제 만약에 기술주들 좀 반등 좀 세게 나오거나 뭐 아까 이제 S&P 500 들어가는 거에서 대리라든지 이런 것도 급등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약간 기술주들의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 준다면 네. 지수단에서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 나오기 전까지는 거기다 만약 애플 딱 나왔는데 이게 잘 됐다 이래버리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대선 토론이나 그 변곡점이 상당히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에서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만 가면은 좀 이제 괜찮을 수 있겠다 하면서 어느 은근슬쩍 또 올라가 있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의사결정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화장품이 제일 좋네요, 진짜. VT도 마찬가지고 실리콘2 4% 오르고 화장품이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3%, VT 3.2%, 한국 화장품 제조 2%, 뭐 등등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잘 버티는 거는 화장품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네.
까먹을 땐 광고. 광고야지. 삼진제약의 개보린을 만든 초히트 상장 제약사 삼진제약한테 3프로TV가 쫄고 쫄라서 특가로 제품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추석도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한테 또 선물을 하셔야 되는데 선물하실 거 요즘에는 막 크게 과대 포장돼 있고 막 이런 거 선물하는 것보다 딱 알차게 이런 건강 제품 선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 청담 관절, 요거는 관절, 부모님들 관절, 어르신들 관절에 굉장히 좋은 제품으로 이 개보린 만든 제약사가 청담 관절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머지들 루테인, 밀크시슬, 그리고 오메가 3 이런 제품들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링크 띄워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링크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고 맞는 제품을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다 합쳐도 요 삼진제약 제품들 요런 거 중에서 가장 싸게 드린다는 거.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제약사 제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어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이 정해져 있어서요. 이거를 한 분당 구매를 여러 개를 못 합니다. 저희가 특가로 가져온 거라서 여러 개를 구매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딱 원하시는 것만 적정 수량만 가져갈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링크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프로 제약이라고 자꾸 김장현 본부장님도 뭐 원하시는 자료나 이야기들 근데 혹시 대충 있을까요? 다 얘기했고요. 오해 얘기했고 되게 같고 일단은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좀 그러니까 저번에도 봤어요. 암중모색. 암중모색인데 이제 뭔가 사실 보이면 암중은 아니죠, 그렇죠? 네. 아주 시커먼 건 아니거든요. 아주 시커먼 다크 뭐 동굴 저 끝에 처박혀 갖고 있는 상태는 아닌 거로 보여요. 근데 이제 동굴도 그렇고 터널도 그렇고 그 라이트가 막 보일 때도 아직 멀 수도 있고, 네. 어떨 때는 생각보다 가까울 수도 있고 이걸 가늠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키스트해가지고 암중모색은 아닌데 아직은 모색 구간인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힌트를 찾아서 이런 상태로 저는 읽혀집니다. 알겠습니다. 보도님도 9시 52분이니까 이따가 마감까지의 뭐 전략 혹은 뭐 방향성 이런 거를 얘기하자면.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이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철저하게 그냥 분할 매수로 사시면 되고요. 지금이 철저하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정리를 한다거나 인버스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냥 흑백 논리입니다. 위든 아래든 명확하게 갈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시고요. 자신 없으면 그냥 관망하는 게 맞죠. 그쵸. 떨어지든 올라가든 아무것도 안 하면 일단은 평가 손실로만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시다가 뭐 타점을 잘 잡으실 수 있다면 다 지나가고 나서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도 있고 지금처럼 떨어졌을 때 좀 너무 과하게 떨어졌을 때 좀 적극적으로 하자고 얘기를 드릴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금도 있고 계좌는 일단 가만히 있으면 위든 아래든 어쨌든 반영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하면 주식은 대응이라는 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어쨌든 간에 원사이드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 이제 말하는 패널들한테만 요구하지 마시고 본인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식이잖아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 안에서 기회를 찾아 나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점을 잡고 내가 만약에 롱을 잡고 계시다면은 뭐 제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좀 숏이나 좀 관망을 좀 생각하신다면은 김장현 본부장님이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자기한테 도움 되는 것만 쭉쭉 빨아가지면 돼요. 뭐 제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시장이 움직이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제 본부장님 좀 관망한다고 해서 또 올라갈 게 안 올라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참 재밌는 생물 같은 거니까 그 사이드만 잘 잡아 놓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미리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아, 해주세요. 시간이 남았어요. 오늘 한번 54분입니다.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24페이지. 네. 제가 사실 지난 2주 동안 좀 부정적 내지는 중립 이하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순간순간에는 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것 똑같아요. 어느 순간에 in any moment of decision, 그렇죠? 어떤 그 결정하는 순간에 the best thing you can do,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올바른 방향을 하는 거죠. right thing, 그렇죠? 그렇죠? right thing. 근데
the next, second best thing is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second best thing is는 doing the wrong thing입니다. 잘못된 결정이라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second next best thing이에요. 그러면 the worst thing you can do is 최악은 뭔지 아세요? 결정 안 하는 거. doing nothing.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냥 우물쭈물하지 말라고. 네. 제가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걸요. 듣기 싫었죠. 제 말이 맞잖아 그러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내려갔지만 그게 맞다 안 맞다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결정을 매 순간에 모든 걸 맞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건 퍼펙트한 거니까 그게 좋지만 축구의 방해지만 설사 안 되더라도 라이팅이 아니고 롱팅이 되더라도 해보는 연습을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것이 긴 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말씀을 그냥 얹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얹어서. 됐죠? 결정에 대해서. 네, 결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결정을 꼭 해야 된다면은 최선은 이제 본인이 최선이라고 선택하는 하는 결정, 거죠. 네. 맞는 결정, 옳은 결정을 하는 게 최선인 거고 두 번째 차선은 결정을 했는데 그냥 했는데 틀렸어. 그것도 next best 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악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악이죠. 왜 결정하는 버릇이 안 들었기 때문에 다음에 비슷한 얘기 나와도 또 우물쭈물하다가 위건 아래건 다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컷할 것도 놓치는 거고 업사이드 따라갈 것도 놓치고 왜 결정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쉽지가 않다. 저는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결정에 대해서 복귀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중요하죠. 예. 결정을 하고 나서 틀렸다 맞았다보다는 지나고 나서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 그러니까 틀렸다 맞았다를 인정해야지. 왜 틀린지 안 하는지 지나면. 그걸 자기를 인정해야 돼. 보통 왜 복귀를 안 하냐면은 자기가 틀린 거에 대해서 올라가고 마는 거네 보기 싫어요. 왜 올라갔는데 내가 안 샀다. 그거 짜증나는 짜증나죠. 거고 내려가는데 안 팔았다. 그거 짜증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복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듣기 싫어. 그거를 극복해야지 그게 롱띵을 하더라도 다음에 라이팅으로 가는 방법이죠. 근데 일단은 해봐야지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하는 개념에서 이것도 제 의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9시 5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9월 진짜 추석 지나면 좀 낫겠죠? 낫겠죠. 네. 지금은 낫겠죠. 여러분 이번 주만 버팁시다. 제가 하루 종일 오늘도 죽는 소리로 방송했는데 클로징 벨 때에는 조금 더 나은 목소리로 방송을 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만 시장은 다 오를 때 있으면 내릴 때 있고 내릴 때 있으면 또 오를 때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타짜의 호구 형님 말투 같네. 인생은 파도 아니야 예림이.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해? 맞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후에는 조금 더 활기찬 목소리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음가짐을 다시 해서 오도록 하고요. 이번 주만 버텨내고 추석 좀 지나면 재정비하고 또 10월은 좀 더 나은 달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아침엔 투자팀도 많은 준비를 하고 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일단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